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저번에 두 번에 걸쳐서 아래턱 하악의 윤곽 수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아래가 아니고 위쪽 윤곽 수술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광대 축소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도 아시죠? 또 3D 스캔 이미지인데요. 우선 광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옆광대라고 하고요. 얼굴을 45도로 돌렸을 때 튀어나오는 이 부분을 45도 광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튀어나오는 이 부분, 요거를 바로 앞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중 어디가 튀어나와 있느냐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옆광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옆광대는 이 얼굴뼈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눈 옆으로 만져지는 이 뼈가 바로 옆광대입니다. 여기를 축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광대를 깎는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뼈가 얇기 때문에 이걸 깎으면은 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받치고 있는 뼈가 없으니까 얼굴이 함몰될 수 있고요. 피부도 다 처져 내리겠죠. 따라서 옆광대는 깎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어야만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인데요. 전, 후, 전, 후. 보시는 것처럼 광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끊고 절골한 후에 안쪽으로 밀어넣고 고정핀을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옆광대 축소술입니다. 두 번째는 45도 광대입니다. 45도 광대의 경우 여기는 깎아서도 축소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단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밑에서 봤을 때 얼굴을 이렇게 잘라서 본 단면인데 이 부분이 45도 광대 부분이고요. 여기가 겉에서 보면 볼륨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얇은 뼈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살짝 두께가 있기 때문에 2-3mm 정도는 깎을 수는 있어도 뼈를 2-3mm 깎으면 실제 피부는 1mm, 1.5mm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깎아내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45도 광대 역시 절골술을 이용하여 밀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CT를 보시면 45도 광대가 발달하신 분인데요. 광대 축소술을 해서 수술 전, 후, 보시는 것처럼 45도 광대가 많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광대 축소술이 위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뼈의 두께와는 상관없이 많은 양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광대와 45도 광대를 같이 축소하는 수술을 복합 축소술이라고 하고요. 상태에 따라 뼈를 밀어넣는 방법에 따라서 옆광대만 넣거나 45도 광대만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6이라고 써 있어요. 6. 이게 6mm 축소하는 고정핀이고요. 많게는 10mm까지도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고정하는 고정핀도 축소하는 양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고정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디테일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앞광대입니다. 앞광대는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모형을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앞광대 부분인데 이 구멍 보이시나요? 여기가 눈 밑으로 아나하 신경이 나오게 되는 곳입니다. 아나하 신경은 영어로 할게요.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고 합니다. 아나하 신경을. 이 인프라 오비탈 러브는 이 눈 밑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눈 밑 피부의 감각이 없어지겠죠? 또한 겉에서 보면 뼈가 커 보이지만 이 속은 텅 비어 있고요. 둘러싸고 있는 뼈가 굉장히 얇습니다. 따라서 잘못 건드리면 뼈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다리꼴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 아나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의 밑쪽으로 뼈를 절골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면 신경 손상 없이 앞광대가 살짝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광대의 위쪽 부분이 아니라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신경 구멍의 이 부분이거든요. 밑쪽 부분. 그래서 여기가 나오신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부분은 뼈가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 근육이나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방이나 필러를 맞았다가 처진 분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뼈를 밀어 넣어도 보통은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악광대를 축소하려면 이쪽 부분의 피부, 그러니까 지방 제거나 근육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광대 수술을 하면 살처짐이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옆 광대뼈와 턱뼈 사이에는 교근이라고 해서 큰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사각턱 보톡스 맞는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인데요. 이 근육 바깥쪽에는 피부가 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예전 광대 수술은 그냥 안쪽으로 뼈를 밀어 넣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위쪽 뼈가 들어가면 위쪽 근육과 피부는 뼈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래쪽 근육과 피부는 그대로 있다 보니 위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와 보이게 되고요. 이게 볼이 이제 처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광대 수술을 받으시면 볼처짐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쪽 부분에도 여러 근육과 인대들이 붙어 있는데 수술을 하면서 뼈에서 이 근육과 인대들을 분리를 시켜야 뼈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박리할 때 이 박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중력이나 근육 작용에 의해서 역시 처짐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짐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이 바로 상방 고정인데요. 여기 CT를 보시면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에 광대 높이가 수술을 하고 나면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요 밑에 붙어있는 근육과 피부를 다 붙여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볼처짐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쪽에서 박리를 할 때 최대한 근육과 인대들을 보존하면서 최소 박리를 하게 되면 앞쪽 처짐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뼈 수술이 잘 되었어도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중력에 의해서 처짐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근육의 움직임이 화광으로 잘 움직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경우 역시 처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리프팅이나 지방 흡입 등의 보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퀵광대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광대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퀵 광대 수술은 정말 오래전 구시대적인 수술 방식인데요. 이게 뭔지 다 아시겠죠? 나무젓가락입니다.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쭉 부러뜨리면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퀵광대는 이런 식으로 광대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광대뼈가 있잖아요. 광대뼈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부러뜨려서 축소하는 것이 바로 퀵광대 수술법입니다. 45도 광대는 뼈가 나름 두꺼워서 퀵광대로는 축소가 안 되고 옆광대 축소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효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핀을 사용하지 않고 박리도 거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들어간 양을 디테일하게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대충 넣는 방법이고요.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식사를 하면서 저작근이 광대뼈를 잡아 당기게 되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볼처짐이 올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T를 보시면 타 병원에서 퀵광대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광대뼈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이 좌우 모양을 보시면은 들어간 양도 다릅니다. 따라서 퀵광대 수술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광대 수술을 한 후에 뒤쪽을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 부분이 바로 뼈가 좀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광대뼈를 앞뒤 끊고 밀어 넣게 되면 앞쪽 부분은 뼈가 들어가지만 뒤쪽 부분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고정핀이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고정이 잘 안 되면 교근 때문에 광대뼈가 밑으로 떨어져서 볼처짐이 생기고 이 앞쪽 부분이 벌어지는 분류압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뒤쪽의 고정이 광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정이 튼튼하게 되려면 뼈가 튼튼해야 되겠죠?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할 때 여기를 갈아서 고정을 해가지고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는 병원도 있는데 아무래도 뼈를 갈게 되면 그만큼 뼈가 약해지니까 고정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분류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고정을 위해 뒷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튀어나온 만큼 광대가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는 튀어나와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여기가 구렛나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만지면 조금 만져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좀 신경이 쓰이시면 광대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면 뼈는 완전히 붙기 때문에 이 핀을 뺄 수가 있고요. 그때 여기를 갈아내면 됩니다. 근데 핀 제거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갈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겠죠? 자, 오늘의 요점 정리는요. 옆광대와 45도 광대는 광대 축소술로 축소가 가능하며 상방 고정 및 최소 박리로 최대한 처짐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앞광대는 뼈 수술로 개선 효과가 작으며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수술 후 리프팅이나 지방 흡입 등을 고려하셔야 한다 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얼굴뼈 닥터 윤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움직이는데 얘가 떨어졌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젓가락 하나 더.